안녕하십니까. 대나무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임하는 국힘당의 내부를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지금 선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국힘당 중진 의원들이나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보다는 자기들의 당권 경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권 경쟁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의 공천권, 그리고 그 이후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 이게 이준석 대표나 선대본을 구성하는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자기네 사람들을 거기다가 공천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키우는 게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물론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를 보면요, 이준석 씨가 지금 국힘당 대표로 있지만 지금 당내에서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도 박근혜의 영향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 후광으로 많은 경력을 쌓았죠. 그리고 박근혜 키즈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외에 있다는 거,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당선된 적도 없고 지금도 원외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정치 경력이 있지만 당을 많이 바꿨어요. 새로 창당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시작해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해가지고 당을 많이 바꿨다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를 되게 됐을까요? 그거를 알려면은 이전에 국힘당의 내부 상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씨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패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겨우 100석 넘어가는 수준으로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당이 거의 친박, 친이 다 괴멸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2021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오세훈 씨, 부산에서는 박형준 씨가 당선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추스리는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를 치렀어요. 이런 와중에서 국힘당원들은 뽑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친이를 뽑겠습니까? 친박을 뽑겠습니까? 그렇다고 국민 밉상으로 알려진 나경원을 뽑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도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에도 참석했고 SNS를 통해서도 많이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가 인지도가 있었던 이준석 대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도 아직까지 당대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당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당을 자기 손에 장악했다고 아직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파워를, 자신이 공천권을 좀 흔들 수 있는 그 파워가 필요한데 지금 그 파워 싸움이 이준석 대표와 선대본에 있는 나머지 국힘당의 중진들하고 지금 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대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김재원, 정진석, 하태경, 여러 의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를 지금 위해서 선대본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이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자기로서는 나름대로 당권을 장악하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윤석열의 대통령 후보 당선보다는 당권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 선대본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당권 장악을 하는 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과도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걸 빌미로 이준석을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지금 이준석과 계속 갈등을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전 당대표하고 회계동에서도 그런 뭐 대구시장을 달라, 아니면 뭐 누구 자기 사람을 공천을 누구 달라고 하니까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가 내친 거죠. 그러다 이게 결국 이거 자기네가 이것 때문에 지금 선대본에 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줄 리가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 양반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나라의 대권을 꿈꾸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사람이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대통령 후보를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은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처가는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수사를 받았고 일부는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냐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를 하기 전에 검찰총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검찰총장을 임기를 마치지 말고 중간에 사임을 합니다. 왜 사임을 했을까요? 단지 그 당시에 무슨 그 대선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전 대표를 누르고 국힘당의 대선 후보 1위로 돼서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인으로서 검찰총장을 제대로 임기에 마치면 내년 한 중순 정도의 임기가 끝나는데, 검찰총장 임기 끝나고 자연인이 됐을 때 이 사람, 그 윤석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뭐 고발사주 의혹도 있을 거고, 그 윤우진 그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알선 해준 거 그 의혹도 있을 거고, 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과 연관되어 있는 부산저축은행 그 건도 있을 거고, 또 부인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력 위조한 거, 그리고 장모의 정대택 씨와의 그 사기 건, 그 다음에 지금 양평에 있는 아파트 개발 건,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수사를 받으면은 감옥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검찰총장 끝나고 자연인으로 있으면은 구속이 될 게 뻔히 보이니까 검찰총장을 사임하고 정치권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운이 좋게 지금 야당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 사람도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안 돼도 자기는 국힘당에 남아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뤄질 어떤 그 수사, 본인이나 김건희 씨나 그 장모에 대한 수사를 정치권 탄압이다, 정권 보복이다, 보복 정치다, 이런 프레임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자기와 자기 일가, 부인과 처가가 감옥에 가거나 수사를 받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대통령을 출마를 하는 것이고, 선대본에 있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보다는 당권 장악을 위한 지금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선거라는 그 과정 중에, 거기서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누가 공천을 해가지고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힘당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윤핵관이 누굴까? 저는 처음에는 윤핵관이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모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새 와서 보니까 김건희 씨가 윤핵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더 나가서는 그 무슨 도사, 무슨 법사, 무슨 스님, 이런 사람들이 윤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무튼 그 국힘당은 아무튼 그 제1야당이라는 공당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또 서로 간에
동상이몽이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준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후에 벌어질 자기와 처와 처가의 어떤 수사나 뭐 구속 그런 거에 대한 방패막이로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윤석열 후보를 지원해야 할 선대본에 있는 사람들과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미끼 삼아 자기네들이 당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당권을 장악하려고 윤석열 후보를 미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가 됐건 이 핵관이 참 정치에 안 좋은 게요. 어느 정권이나 핵관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장세동이가 있었고, 뭐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국정원장일 수도 있고, 이동관 뭐 홍보수석일 수도 있고, 이런 양반들이 핵관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오픈이 돼 있죠. 나름대로 권한이 있지만 책임도 질 수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뭐 안기부장을 한다든지, 무슨 뭐 국정원장을 한다든지, 뭐 청와대 무슨 수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오픈이 돼가지고 나름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그리고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지만 또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은 오픈이 안 됐잖아요. 권한은 막대하게 있었지만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모 의원인지 김건희 씨인지 아니면 무슨 도사, 법사, 뭐 스님들인지 누가 윤핵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현재 국힘당의 대선 캠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잘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뭐 한 자리를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공을 다 했다는 식으로.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국정이 만약에 파탄이 나거나 뭐 안 됐을 때는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뭐 너무 뭐 완전히 선거가 지금 뭐 한 달 남짓 남았는데,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계속 추가적으로 폭로가 되는데도 뭐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전부 다 거짓말이다, 뭐 사적 대화니까 뭐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부 다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선대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 와중에 이 세 사람들은 다 따도 각자 자기 살 길 찾으려고 지금 있는데, 그 와중에서 윤석열 후보도 선대본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관이라고 하는 김건희나 무슨 도사 법사들 얘기만 듣고 거기에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상황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가 지금 나름대로 분석해본 국힘당의 현재 모습인데요. 아무튼 국힘당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선대본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욕심을 좀 버리고 진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표도 계속 거짓말만 하지 말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끊을 건 끊고 취할 건 취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꼭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실성이 있으면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나마 그 진실성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거짓말만 하고, 이게 뭐 그 거짓말이 뭐 하루 지나면 또 바뀌고 거짓으로 다 판명이 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국힘당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국힘당 상황이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에 보면은 뭐 그놈이 그놈이지 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최선을 뽑는 게 가장 좋죠. 최선이 있는 사람이 최선인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전부 다 악밖에 없다 그러면 최악을 뽑지 않는 20점짜리가 있고 30점짜리가 있고 40점짜리가 있으면 40점짜리를 뽑아야죠. 전부 다 과락이고 수준 미달이긴 하지만 그 선택지가 그 20점, 30점, 40점밖에 없다면 그 중에는 40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20점짜리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최선을 뽑을 수가 없다면 최악을 피하자, 차악을 선택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선거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